윤활유는 기계의 마찰면에 생기는 마찰력을 줄이거나 마찰면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름을 통틀어 이야기합니다. 윤활유는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구의 마찰과 손상을 줄이기 위해 도구의 발달과 함께 윤활유 역시 자연스럽게 발달하여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에 석재를 옮길 때 사용하는 굴림대에 올리브 오일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 전차가 발명된 후에는 바퀴의 축에 동물성 기름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다양한 기계장치가 개발되면서 동물성 기름만으로는 윤활제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석유가 시추되기 시작하고 대량 생산되면서 기계의 종류 및 용도에 따른 다양한 윤활유가 개발되었습니다. 현대 산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기계 설비에서 윤활유가 사용됩니다. 먼저 다양한 형태의 베어링에서 윤활 작용과 더불어 회전축의 하중을 지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기계의 기여에 첨가되어 마찰과 열을 줄여줍니다. 그 밖에도 체인, 피스톤, 유압기계 등 거의 모든 기계 설비의 부분에 적용되어 사용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윤활유는 그 성능에 따라 적용되는 기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윤활유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활유의 분석은 사용류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인 유체 성상, 오염물, 마모분 3가지 분야에서 입자계수, 점도 분석, 수분 분석 등 다양한 실험을 통해 분석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윤활유에서 점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활유도 사용 시간에 따라 노화가 진행됩니다. 윤활유의 경우는 이를 열화라고 하는데, 열화가 진행되면서 윤활유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와 같이 열화가 진행되면서 점도, 첨가제, 염가, 산도 등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점도는 열화 시 점도가 증가하여 기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점도는 윤활유의 물리성 성질에 해당합니다. 기계의 여러 부분 중 2개의 면이 접촉되어 상대 운동하는 부분에 윤활유가 유입되면 점도에 의해 강한 윤활막을 형성하고 설비의 마찰을 줄여 원활하게 상대 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메탈 투 메탈 접촉을 피하게 하여 마모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게 점도의 역할입니다. 영상과 같은 롤러 베어링의 경우 윤활유가 들어가면 롤러와 베어링 외륜 사이에 윤활유가 들어가 틈을 만들게 되는데, 그 틈에 윤활유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윤활막이라고 하고, 이 윤활막으로 인해 메탈 투 메탈 접촉을 피하게 하여 마모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윤활막을 형성하는 대표 요소가 점도입니다. 따라서 기계 설비에서 최적의 점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적인 윤활막은 그림과 같이 후막 윤활의 경우입니다. 5에서 100미크론의 동적 간극을 유지하여 마찰이 없는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기계 설비의 이상적인 윤활 작용이 되겠습니다. 경계 윤활과 같이 부분적으로 메탈 투 메탈 마찰이 발생하면 이상 마모가 진행되어 기계 설비에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점도의 종류는 절대 점도와 동점도가 있습니다. 절대 점도는 일반적 사용류에 대해 적용되는 단위로 페인트 등 점도를 가진 물질의 점도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기계 윤활유의 경우 동점도를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단위는 센티스톡스와 제곱밀리미터 퍼세크를 사용합니다. 절대 점도가 흐르는 유동 상태에서 그 물질의 운동 방향에 거슬려 저항하는 끈끈한 정도를 절대적으로 크기로 나타냄에 반해, 동점도는 얼마나 유동성이 좋은가, 즉 잘 흐를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적 지표가 됩니다. 동점도가 작을수록 잘 흐르게 됩니다. 동점도를 측정하는 장치의 계략의 구조는 그림과 같습니다. 항원조에 담긴 유리 모세관에 기름을 넣고 그 기름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내려가는 시간을 체크하여 동점도를 체크합니다. 모세관의 시점에서 종점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유출 시간이라고 하고, 이 유출 시간과 유종에 따른 모세관의 상수를 곱하여 동점도를 계산합니다. 점도의 표준 등급은 ISO에서 정하고 전 세계에서 이 기준에 맞추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ISO 3448 기준에 따른 등급과 중앙점도, 동점도의 범위 한계는 화면과 같습니다. 대표적인 유압 작동류는
ISO VG 32, 46, 68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속기 등의 기어유는 ISO VG 220부터 460 사이의 점도 등급의 윤활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도가 적절치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점도가 낮은 윤활유를 사용하게 되면 유막이 약화되어 고온, 저속, 고하중에서 유막이 파괴되어 마모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열이 발생하고 산화가 촉진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점도가 높은 윤활유를 사용하면 열화가 촉진되고 산화가 발생하며 회전체의 저항이 상승하여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됩니다. 이렇듯 각 기계 설비에 적합한 점도의 윤활유를 사용하고 사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해주는 것이 기계의 수명을 지속해주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산업 현장에서 점도 관리의 한계치는 화면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유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신유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5%는 주의를 요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위험 기준으로 관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가혹한 환경은 열 및 산화, 열화의 위험이 높은 환경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윤활제 점도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장비의 시료 등을 준비합니다. 점도 측정을 위해 분석 장비와 분석 시료, 플러싱 유체, 피펫을 준비합니다. FAC02 점도 분석 장치는 윤활제의 점도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모세관을 지나는 윤활유의 속도를 측정하여 동점도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휴대가 가능하며 자동 클리닝 시스템이 내장되어 손쉽게 현장에서 점도의 측정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본 장비는 유종에 따른 모세관과 수평계, 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비 상단은 데이터의 입출력을 위한 USB 포트와 측정 준비 상태를 알려주는 표시 등 전원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드레인 용기를 보관하는 부분과 모세관이 삽입되는 부분, 그리고 측정을 위한 데이터 입력과 장비의 상태, 그리고 측정 결과를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피펫은 정확한 부피의 액체를 옮기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상단의 노브를 돌려 측정하고자 하는 액체의 용량을 설정한 후 액체를 흡입하면 설정한 양만큼의 액체를 정확히 흡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측정에서는 300 마이크로리터의 분석 시료를 측정 장치에 옮기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번 점도 측정에 사용되는 분석 시료는 ISO VG 점도 등급 32에 해당하는 터빈유 계열의 윤활제를 사용하여 점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점도 측정 후 다음 측정을 위해 모세관의 세척에 이용되는 헵탄 성분의 플러싱 용액입니다. 세척된 용액은 드레인 용기에 모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모세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점도를 측정할 윤활제는 특정 온도로 히팅된 미세한 직경의 모세관을 통과하면서 그 속도를 통해 동점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모세관의 구조는 그림과 같이 외부 유리벽 안에 미세한 관이 삽입된 형태입니다. 모세관은 실험 샘플의 유종에 적합한 종류를 사용합니다. ISO VG 32 계열 유종에 적합한 모세관을 선택하여 분석 장비에 삽입합니다. 드레인 용기는 실험 후 모세관의 윤활유를 세척하게 되는데 이 세척된 용액이 담기는 용기입니다. 드레인 용기 상단 두 개의 호스 중 한쪽 호스는 에어 포트에, 다른 한쪽은 웨이스트 포트와 연결합니다. 측정 실험 시 지켜야 할 안전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험을 할 때에는 먼저 개인의 신체와 장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점도 측정에 사용되는 모세관은 유리로 제작된 매우 가는 관입니다. 파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매우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측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장비에 전원선을 연결합니다. 다음으로 장비 상단의 전원 버튼을 눌러 분석 장치를 가동시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웜업 표시 등이 점등되고 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측정 시 모세관이 특정 온도로 가열되어야 하는데 그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평계를 사용하여 장비의 수평을 맞추도록 합니다. 수평계의 물방울이 원의 중앙에 오도록 장비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측정 시 수평이 맞지 않으면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없으니 반드시 장비의 수평을 맞춘 후에 측정을 시작합니다. 모세관은 측정할 샘플의 예상 점도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모세관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번 측정에서는 ISO VG 점도 등급 32에 해당하는 터빈유 계열의 샘플을 측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세관은 샘플의 범위에 적당한 31번 모세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측정 전에 모세관의 종류에 맞는 모세관 상수를 측정 장치에 입력해 줍니다. 디스플레이 창에서 테스트를 선택한 후 콘스탄트를 선택하여 31번 모세관 상수를 선택합니다. 이제 점도를 측정할 샘플을 분석 장치에 투입합니다. 마이크로 피펫을 사용하여 300 마이크로리터를 모세관에 투입합니다. 샘플 투입 후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 측정을 시작합니다. 먼저 커런트 템퍼런처, 즉 측정 온도가 40도씨인지 확인합니다. 이 측정 온도는 ISO 점도 분류에 따라 40도씨에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작업을 수행할 것인지를 묻는 내용이 나오고 엔터를 선택하여 측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스테이터스 바의 상태가 웨이스로 바뀌는데 이는 모세관에 투입된 윤활유가 모세관의 측정 시작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기다리는 상태를 알려줍니다. 이어서 스테이터스 바의 상태가 테스트로 변경되고 아래의 타임 표시 부분에 시간이 측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세관의 측정 시작점에서 종료 지점까지 윤활유가 이동하는 시간을 표시해주는 부분입니다. 잠시 후 부저음과 함께 측정된 점도가 디스플레이 창에 표시됩니다. 30.95 제곱밀리미터/세크 측정값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스테이터스 바가 클린으로 변경되고 플러싱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플러싱 작업은 펩탄 성분의 플러싱 용액을 모세관에 주입하여 측정한 윤활유를 세척해 줍니다. 측정 장비는 세척 후에 건조 과정까지 진행하게 되고 세척된 용액은 드레인 용기로 모여지게 됩니다. 스테이터스 바의 상태가 리커버에서 프리로 변경되면 다음 측정이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습 시 주의사항입니다. 마이크로 피펫을 사용할 때는 흡입 용량의 정확한 세팅을 사전에 확인 후 흡입하며 팁에 공기방울이 주입되지 않도록 하여 정확한 용량을 옮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흡입 후 피펫을 거꾸로 들어 내용물에 의해 피펫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음으로 모세관은 점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유종의 예상 점도를 확인하여 그 범위에 해당하는 모세관을 선택하여야 정확한 점도 측정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샘플 윤활유의 점도 측정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측정이 끝나면 측정기의 디스플레이 창에서 화면과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샘플 네임은 측정한 샘플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테이터스 바는 현재 측정기기의 상태를 알려주는 부분으로 측정이 가능한 상태는 프리로 표기되고 플러싱 중에는 클린, 측정 중일 때는 웨이스로 표기됩니다. 타임은 모세관에 주입된 샘플이 측정 시점에서 시작하여 중력의 힘으로 측정 종점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표시해 줍니다. 이번 측정에서는 25.48초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콘스탄트는 모세관의 종류에 따른 모세관 상수입니다. 비스코시티 넘버는 최종 측정된 점도 값으로 유체가 모세관의 시점에서 종점까지 흘러내릴 때 걸린 시간, 즉 유출 시간 25.48초와 모세관 상수 1.2146 제곱밀리미터/세크 곱인 30.95 제곱밀리미터/세크로 측정되었습니다. 측정과 플러싱 작업이 끝나면 다음 측정을 위해 측정 기기를 정리하도록 합니다. 전원을 끄고 모세관을 측정기에서 빼어 보호관에 넣어 보관하고 드레인 용기의 호스를 포트에서 제거한 후 용기함에 넣고 측정을 마무리합니다.